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질문 내용 보시면, 자, 이번 답변은 그때 질문하신 분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경매 채널 애청자입니다. 초보자들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매 물건 보는 중 조금 복잡하고 애매한 내용이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자, 사건 번호 2018타경 4940호 부산에 있는 주택 물건인데,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답변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답변은 두 번째, 낙찰이 되었는데, 인수 포기까지 했다. 자, 이 인수 포기, 즉 잔금 미납 사건을 접하면 왜 미납했을까? 잔금을 미납할 만큼 큰 권리적인 어떤 예상했던 권리와 다른 변동이 있는 것이고, 자, 그 권리적 차이, 권리 분석했던 것과의 차이 때문에 받는 손해가 그 보증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 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 안 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중대한 큰 손해, 자, 그것을 놓쳤다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일까? 잔금 미납한 사건을 보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죠. 자, 그래서 왜 미납했을까 궁금할 겁니다. 자, 왜 미납했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취소 신청이나 불허가 신청 뭐 이런 것들을 봐야 알 수 있지만, 변심 때문에 잔금 안 낸 겁니다. 뭔가 마음이 바뀌어서. 근데 왜 바뀌었는지, 손해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건지, 또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바뀐 건지,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낙찰자 입장에서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것, 이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건 내역에 보면, 자,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을 언제 받았냐면 2019년 5월 28일, 19년 5월 28일입니다. 19년 5월 28일. 자, 이때 낙찰을 받았으나 잔금을 내지 않았다. 미납했습니다. 미납 처리되고, 그리고 다시 진행되는데 2020년 4월 7일. 자, 원래는 3월 3일이었죠. 3월 3일까지. 5월 28일 날 낙찰인데 다음 입찰 기일이 무려 7개월, 거의 6개월,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9개월 가까이. 예, 그때 무슨 일이 또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보면 문건 접수 내역에 보면 5월 28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6월 13일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 나왔습니다. 자, 5월 28일 날 낙찰을 받았으면 뭐 6월 뭐 한 3, 4일 정도에 아마 매각 허가 결정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6월 뭐 한 10일 뭐 11일 정도, 6월 10일, 11일 정도까지 아마 항고기간이었을 거고, 한 12일 정도에 잔금 납부 통지서가 발송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지서 받지도 않고 아마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일단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이, 한 2주 사이에 뭔가 낙찰자는 변심이 생겼다.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취소된 거, 허가한 거 취소해달라고 신청서를 일단 제출했다라는 거. 단순히 돈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안 낸 건지, 또는 뭔가 권리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물건 자체에 물리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취소 신청서를 봐야 됩니다. 자, 경매 불허가 신청이나 또는 취소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이 보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출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대출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접해본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데 그 보증금을 포기하기 아까우니까 취소 신청이나 불허가 신청을 받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중대한 권리적 변동이 있는 흔적이나, 또는 약간의 어떤 진행 과정에 매각 물건 명세서나 또는 현황 조사서와 다른 점을 찾아서 그것을 크게 부각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취소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는 변심했을 가능성이 높죠. 뭐 권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임차인,
뭐 그 차이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봐야 알 수 있다. 다만 드러나 있는 흔적과 물리적인 어떤 그 보여지는 상황, 그리고 나와 있는 그 공개된 서류들, 그리고 낙찰자의 흔적, 사건의 진행된 기록, 뭐 이런 것들만 보고 뭔가 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저 사람이 오판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을 법한 것만 제가 지금 여기서 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매각허가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들었거나 뭔가 변동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을 이유로 신청을 했다라는 것. 자, 그 흔적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법원이 송달한 것.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본 거고. 송달한 흔적을 보면, 자, 6월 13일 날 취소해달라 신청했고, 25일 날 법원이 최고가 매수인, 너 그러면 요거 보정해라 라고 뭐 또 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4일 날 법원이 사건 기록 일체를 뭐 발송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다시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에게. 자, 이것이 연장돼서 다시 뭔가 이 중간에 취소받기 위한 뭔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대금 지급 기한을 했으나, 그리고 대금 지급 기한 변경된 것까지 발송했으나 그래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게 1월 8일 날 발송했네요. 결국 최종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해서 그 이해 관계자들, 점유자, 뭐 압류권자, 근저당권자에게 전부 다 매각 기일 변경 기일 통지서를 전원 다 다시 발송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진행에 이르렀다. 즉 요약하자면 낙찰자는 이 낙찰을 취소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고, 그가 취소 신청서에 기재한 어떤 내용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즉 조사한 내용과 실제 그 낙찰자가 뭔가 취소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 즉 드러나 있는 상황, 현황조사서를 다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즉 드러나 있는 것은 현재의 시점과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왜 안 냈을까?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이 경매물건 현장 그 지도인데, 이게 경매물건이고, 여기 진입도로입니다. 여기가 도로고,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골목길입니다. 이 골목길. 이 골목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제가 등기를 뭐 받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조회해보기 위해서 보니까 소유자가 장 누구누구입니다. 이 물건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즉, 이 주택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맹지나 다름없는 거죠. 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이 골목길은 또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즉 여기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 즉 이 물건에, 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뭔가 큰 건축 허가에 준하는 뭔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토지 주인의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골목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활용은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소유자까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거 낙찰받을 때 이 골목의 소유자까지 확인 잘 안 합니다.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뭐 건축하는 사람이다. 이 낙찰자가 아마 법인인 것 같아요. 자, 그 흔적에 보니까. 뭔가 이 건축을 위해서 낙찰받았다면 이거 시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 잔금 미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당장은 그냥 뭐 외벽에 페인트 칠하고 뭐 그냥 인테리어 새로 해가지고 당장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뭐 심지어 재축이나 또는 개축 같은 것도 뭐 가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토지, 이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뭔가 이 물건의 소유자가 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물건을 개발하고 사용 수익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
이 땅이 언제나 이 땅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 자, 그건 모르고 입찰했다면 낙찰받아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진입도로의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잔금 미납을 할 수도 있다. 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취소 신청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보면 대장과 현황 차이인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 이 건물의 면적은 1층이 65.72제곱미터 그리고 2층은 32.92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건물 연면적이 156.4입니다. 이거 합계가 100도 안 됩니다. 97입니다. 실제 대장상은 97제곱미터인데 현장에서 현황은 156.4제곱미터다. 그러면 거의 60제곱미터가 더 있습니다. 60제곱미터가 더 있다는 거. 즉 대장상과 현황이 완전히 지금 불일치되는 상황. 자, 이 물건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낙찰자는 이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진입도로는 다른 사람 거, 그리고 이 현황과 이 대장상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이거 시켜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2,300만 원이라는 돈을 날리더라도 차라리 다른 물건 사서 자기 생각대로 진행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걸 말하자면 권리 분석 잘못했거나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임차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차인이 진짜 있거나 그거 외에는 진짜 마음 바뀌어서 정말로 마음이 바뀌어서 단순히 그냥 단순 변심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임차인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진입도로, 세 번째 이 건물의 현황상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너무나 차이 난다는 것, 전혀 다른 건물에 가까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 자, 이것이 취소 신청 사유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취소 신청 사유라는 게 아니라 그가 변심한 그리고 잔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유는 신청서를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낙찰자를 만나서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